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시축 가공 적용하기. 자, 기본적인 거는 면드릴 면윤곽, 그 다음에 크로스 윤곽까지 하고 시축 윤곽까지 했고요. 그래서 크로스 드릴은 안 했는데요. 여기서 전체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제 파일은 턴 0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캠에서 먼저 열기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누구는 저장을 해 놓을게요. CNC 폴더에서 턴 예제 003 그리고 바로 열기. 자, 그런 다음에 자동 배열을 하겠습니다. 자, 도면 요소랑 그리고 여기 흰색 도형은 지울게요. 킹 마스크에서 색상 노란색,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흰색 선택해서 지우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펑션 키 F를 누르시면 되고, 참고로 이 부분은 윈도우에 내측으로 해서 지우겠습니다. 빨간색은 지울까? 자, 그 다음에 이동의 시작점은 원점으로 명령에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동의 시작점은 요게 끝에 라인의 중간점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자동 배열.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색상 복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게 두 개의 라인은 요게 폭 부분은 그냥 선을 선택해서 지우기. 자, 그런 다음에 요게는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에 나누기 지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트림의 나누기 지우기. F1을 눌러서 크로스 윈도우로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한 다음에 이 끝에 살짝 짜투리 생긴 부분도 지우고요. 근데 얘는 여기 보니까 그냥 선이 하나고 조금 많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 번 클릭이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왜 이렇게 조각나 있는지는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차 선삭 가공은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선삭 가공은 좀 간단하게 할 건데, 먼저 그거 앞서서 참고로 요게 위치는 캐드 파일을 조금 하게 할게요. 자,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 요게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제가 선 그리기로 해서 여기서부터 끝점에서부터 수평선을 하나 쭉 그려서 보면, 자, 아이고야, 위치가 클릭이 잘못됐네요.
무브에서 자, 요 라인의 위치는 어디냐면 요게 우측면도에 보면 필렛 있는 부분에 여기서 라운더에서 여기서 만나는 이 점에서 위치해요. 그러면 1차 선삭 가공할 때 요게 모양은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실제는 이렇게 X자 형태에서 이렇게 클로버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요게가 직경이 얼마냐면 100파이예요. 그러면 1차 선삭 가공할 때 이 100파이로 작업을 해야지만 그래서 100파이로 작업을 해야 되고, 참고로 이 부분이 만나는 점 기준으로서 가공을 하면, 참고로 제가 여기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100파이가 되는 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90.09가 나와요. 자, 그러면 가공을 할 때 요거 가지고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요 라인 가지고 선삭을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선삭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직경이 100이 아니고 90으로 이렇게 깎여버리면 나중에 요거 불량 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게 도형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있고 조각나 있는 도형들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하나로 이어지지 않고요. 요거는 그래서 CAD 파일도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기 왜 이렇게 조각나고 아까 이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로 안 이어지고 돼 있는 부분은 요거를 이제 3차원 형상을 3D 모델링 데이터를 도면화를 해서 이렇게 나눠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조각돼 있고요. 이건 2개, 여기는 대충 한 3개, 4개 정도 되네요. 그럼 요거를 하나로 연결하고 요것도 하나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은 join, 도형 연결이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트림 자르기 확장 요소에 보면 2요소로 분할이 있고 삼각형 클릭해서 서브 메뉴를 실행을 하면 도형 연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의 내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해서 드래그. 그러면 이 도형 중에서 조각나인 것은 여기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완료 엔터를 하면 이게 아까 4개였는데 하나로 연결됐고, 그 다음 이 부분도 2개였는데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꺾여진 거는 방향과 위치가 다른 것은 연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의 같은 위치의 도형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측정의 위치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100파이면 100파이면 단지름이 50이 돼야 되는데 지금 40.062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편집을 해서 50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차이를 확인할게요. 계산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100파이는 반지름이 50이고요. 빼기 그 다음에 현재 위치는 45.062 45.062 그러니까 차이값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나 보네요. 100 빼기 점이 안 찍혔네요. 45.062 아이고 내가 왜 그러냐. 100파이의 반지름 50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50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4.938입니다. 차이값을. 그래서 스트레치 이동으로 해서 Y축 방향으로 4.938 이동을 해볼게요. 자, 명령은 이동의 스트레치 이동
크로스 윈도우로 클릭해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엔터하고 앞에 계산기가 있었죠? 4.938 Y축으로 4.938 그래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측정의 위치 클릭해서 100파이의 반지름 뭘 잘못했지? 컨트롤 Z 계산기도 잠깐만요. 측정의 위치 너무 클릭을 잘못했나 보네. 다시 100파이의 반지름 50에서 빼기 45.062 4.938이 맞는데 스트레치 이동 아까 입력할 때 오타가 발생이 됐나 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Y축에 50이 위치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100파이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기계 선택하겠습니다. 머신 형태에서 선반에 에서 C축 기계, C-액시스 선택을 하고요. 기본 머신 그룹은 선택해서 딜리트로 해서 삭제를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공작물 설정에 가서 공작물의 속성 도형 형태는 원통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경과 길이는 2점으로 2점으로 선택 눌러서 여기서부터 원점을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유 사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앞쪽에 단면 여유는 1mm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물림 여유랑 요거는 조금 여유있게 줄게요. 20 실제는 20까지 주면 가공량이 여기에 많기 때문에 실제는 요거를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1차 가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작물을 돌려 물려서 이쪽 부분은 그래서 여기 면드릴이랑 면융각은 공작물을 돌려 물려서 작업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기 뒤쪽에 이렇게 크게 많이 여유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물림은 생략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해서 이쪽에 물림이 많다고 가정해서 돌려 물리는 작업은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물림 부분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외경의 여유도 줘야 되는데 여기도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주로 작업을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선삭은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에서 면 드릴 면 윤곽, 크로스 드릴 크로스 윤곽, 그 다음에 시축 윤곽 가공을 위주로 작업하는 것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단면 가공도 생략할게요. 또 0으로 할게요. 그냥 요것만 그냥 편의상 물림량만 일부러 여기다 20으로 좀 해놓을게요. 확인. 소재 색상은 자, 그러면 먼저 1차 선삭 가공. 제가 여기서 다른 건 빼고 여기 선삭을 굳이 여기서 추가한 이유는 앞에 이제 예제에서는 그거는 다 생략해서 하는 건데 요거 주의를 해야 돼요. 요 부분. 만약에 얘가 45도 틀어져 가지고 요게 방향에 있었다 하면 요건 수정이 필요 없어서 선삭도 빼고 설명을 했을 건데, 참고로 이 상태에서는 요걸 꼭 요게 직경 꼭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선삭을 하고 나서 요 모양이 나오게끔 요 홈 부분을 해서 면윤곽 가공해서 완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황삭 가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선반 황삭 가공 경로. 자, 시작 도형은 여기서부터 마지막 요소 여기까지 그냥 편의상 단면 가공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공구는 1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이성은 그래서 회전당 이성에 0.15. 자, 그 다음에 주속은요, 주속 일정제요. G96에 180. 최고 회전수는 3000. 절삭류는 첫 번째 온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출발하는 홈 포지션은 사용자 정의에서 직경 100, 그 다음에 길이 100. 이게 반경값입니다. 황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해서 절임량은 같은 간격에서 2mm씩 할게요. 자, 그리고 황삭 가공 여유, 직경에 대한 여유 0.2, 길이에 대한 여유 0.2. 진입량 앞에 단면 부분 없앴어요.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입 복귀에서는 그래서 디폴트 왼쪽 180도에 2mm, 복귀 45도에 2mm 그대로 가고, 재료 인식은 안암으로 하도 돼요. 체인으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시작과 끝나는 이쪽 영역은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재료 설정 안암으로 해도 체인 기준으로 해서 소재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1차 황삭 Alt T 또는 아이콘 눌러서 숨기고요. 그래서 선삭의 2차 정삭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삭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체인 도형으로 여기서부터 시작, 끝나는 위치 황삭이랑 동일하게 잡고, 그 다음에 공구는 21번 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편집할게요. 노즐은 0.4로 가고,
그 다음에 공구번호는 못 바뀌게 됐네. 오른쪽 버튼으로 편집에 들어가서 파라미터에서 공구번호는 3번으로 갈게요. 자, 이성은 0.1 회전당 이성이고요. 주속은 200. 직경에 따라서 RPM 가변되죠. 최고 회전수는 앞에랑 동일하게 3000. 절삭률은 ON. 자, 홈 포지션도 사용자 정의돼서 앞에서 직경 100에 길이 100. 실제 직경 값은 x200파이예요. 자, 정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공여유 00, 진입복귀 디폴트로 두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선삭은 앞에서 작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부 선택을 한 다음에 모의가공.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그 다음에 정사까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1차 선삭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우측 면도를 여기에다 배치를 할 거예요. 얘를 여기에다 배치하고, 자, 그러면 회전할 때는 이게 Y축 기준으로 해서 먼저 90도 회전할 거고, 그리고 여기의 위치를 원점 위치로 그 다음에는 이동을 할 거예요. 90도 회전 이동과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해서 먼저 1차는 해서 면 드릴 가공을 할 거예요. 여기 있죠. 요거 아니다. 면 드릴 말고요. 면 윤곽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 윤곽을 해서 여기 파내야 되고, 이쪽에도 파내야 되고, 여기도 파내고, 이쪽에서도 파낼 거예요. 엔더밀러. 그래서 먼저 자, 그러면 엔더밀 가공을 할 때 도형은 여기서 오노를 이용하면 돼요. 배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가공 시작 높이는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점의 깊이는 여기에요. 스타트 끝점.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가공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공돼서 이쪽에 깎였을 겁니다. 이렇게 깎여 나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드릴 가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깊이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것이 면 윤곽 가공, 그 다음 홀 작업, 면 드릴 가공.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반에서 터렛에다가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툴을 준비해야 돼요, 툴.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핀이라는 툴 메이커가 있는데, 거기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공구의 방향은 엔드밀이나 드릴은 어느 방향으로 돼야 되냐 하면 이쪽 방향으로 장착이 돼야 돼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상선으로 그려보면
공구 방향은 이쪽으로. 막 드릴이다 이렇게 빼쪽하게. 그 다음에 뭐 엔드밀이다 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구 방향은 그래서 이쪽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단면 방향이에요. 네, 단면의 수직 방향이죠. 단면 수직 방향. 자, 드라이브 빈 툴을 고개 단면에 있는 툴 포스트를 준비해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장착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홀 가공이나 여기 뭐 홀 가공이나 그 다음에 여기 홈 가공하는 데 있어요. 자, 그거는 직경 방향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툴 포스터 그러면 이렇게 드릴이다 또는 엔드밀이다 방향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단면의 수직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직경 방향에 수직하게.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이고요. 얘는 Z축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빈 툴을 이렇게 그래서 타입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요거를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머신 터렛에다 장착을 할 수 있는 요것도 사이 간섭도 있고요. 뭐 인치에 따라서 4개 이상 장착도 가능한데 그래서 선사 공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엔드밀이나 그 다음에 드릴용 밀링 작업용이죠. 그래서 밀링용입니다. 선사계 턴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선반에 그래서 밀링 할 수 있는 공구 여기 옵션을 별도로 추가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 빈 툴을 추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착할 수 있는 타입이 단면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직경 형태로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그냥 뭐 기계 옵션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2개 장착 또는 3개 장착 경우에 따라서 옵션이 많이 달면 달수록 비용이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냥 편의상 4개 장착을 할게요. 그래서 4개 장착을 하는데 번호는 제가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번하고 4번에 장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7번과 그냥 편의상 9번에 장착을 할게요. 그래서 면드릴 하고 면윤곽은 7번, 9번. 그 다음에 직경은 2번, 4번. 일단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밀링 가공하기 위해서 이 도면부터 배치부터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자, 명령은 이동의 다이나믹 이동. 자, 그런 다음에 선택 방법에 다각형 윈도우에 내측 선택으로 해서 먼저 요게 영역부터 지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완료 엔터고요. 요거는 엔터는 다각형 윈도우의 마침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 완료 엔터 들어가시고 이 축을 여기 있는 가운데 중심점에 클릭합니다. Y축 중심으로 해서 90도 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Y축
이 초록색이죠. 그래서 초록색 핸들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이렇게 각도 확인하고 90도 위치에다가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위치 이동을 할게요. 회색 구를 마우스로 클릭하고 어디요? 원점. 참고로 여기 확대해서 이 끝점은 센터 라인에 확장된 끝점인데 이쪽에다 클릭하고요. 또는 오리진의 알파벳 O를 이용을 하도 되고 객체 스냅 포인터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색상 복귀. 자, 그러면 이렇게 도형은 배치가 됐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거 작업을 한다고 했냐면요. 그래서 면 윤곽 가공부터 하겠습니다. 자, 선삭에서 요게 108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삭 공구랑 엔드밀 공구랑 이렇게 나눠서 작업하면 공차가 좀 생기기는 하는데, 만약에 선삭에 여유를 주고서 해서 엔드밀로 여기까지 가공을 한다면 요게를 조금 위치를 이동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낫긴 하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공 다 한 그릇 했어요. 그러면 이 원호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호로 끝나야 돼요. 자, 이럴 때는 부분 체인을 선택을 하고 대기 모드를 클릭한 다음에 먼저 시작. 여기 있는 원호를 클릭합니다. 방향 확인하시고요. 만약 이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 리버스 버튼 눌러서 방향 맞추고 마지막은 여기를 원호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구간을 작업합니다. 얘가 첫 번째 체인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체인 종료를 눌러야 되는데 여기 있는 십자 모양 체인 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인의 첫 번째 요소 원호를 선택을 하고 방향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방향이 잘못됐다 할 때는 리버스로 바꾸시고요. 마지막 요소 여기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체인 종료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인 첫 번째 요소는 여기 원호를 클릭을 하고요. 마지막 원호 요소까지 그리고 체인 종료하면 이제 네 번째 체인 잡을 차례입니다. 첫 번째 요소 여기 있는 원호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처럼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 리버스 반전 아이콘 눌러서 마지막 요소 원호 여기까지 해서 자, 이 구간 작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100파이에서 조금 여유를 주고 이것도 엔드밀러 내가 다 전체를 맞추겠다 할 때는 그냥 체인을 한 번에 잡아도 됩니다. 네, 참고로 여기까지 작업이 된 거니까 부분 체인으로 체인 4개 잡았어요. 체인 종료 누르고 최종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가공의 종류는 C축 면 윤곽 가공이고요. 공구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새 공구 생성을 하겠습니다. 엔드밀 그냥 다음 직경 편의상 그냥 C 파일을 쓸게요. 자, 그리고 다음 눌러서 공구 번호는 7번. 그러면 길이 옵셋 7, 지름 옵셋 7 자동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겠습니다. 지금 자, 밀링 작업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포스터가 그래서 툴 포스터가 4개입니다. 지금 현재 4개.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면 드릴용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면 윤곽 가공용이고 엔드밀 가공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직경에 관련된 거
그래서 크로스 드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윤곽 가공하는 엔드밀 가공하는 여기 지금 4개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가공에는 항삭 가공, 정삭 가공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만약에 이것도 항정삭으로 구분을 하면 항상용하고 그 다음에 정상용 구분하고 또 뭐 항상용, 정상용 구분하면 장착할 수 있는 개수가 우리가 편의상 4개를 맥스로 했는데 이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장착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있다. 그럼 항정삭 구분을 할 때는 그럴 때는 여기서 공정을 나눠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툴체인지 바꿔서 공구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편의상 항정삭은 따로 공구를 구분하는 게 실제는 맞지만은 그러면 이거 교체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서 좀 번거로워서 여기서 항정삭 구분은 생략을 좀 하고 그냥 공구 하나 가지고 항정삭 하는 거로 좀 볼게요. 실제는 공구를 따로 쓰는 게 맞지만 그러면 조금 공정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작업이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건 좀 감안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추측 회전수는 편의상 그냥 3000으로 할게요. 이성은 1000. Z축 이성은 600으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타 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정 방향은 왼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여유는 실제 공구를 따로 작업할 때 여유 주고 그 다음 가공 여유 주고 그 다음에 가공 여유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의상 공구 하나 가지고 항정삭으로 바로 볼게요. 그래서 가공 여유는 00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하는 부분에서 절삭량이 그래서 우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깊이가 깊어요. 자, 깊이가 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에 절삭량이 좀 일단 눈으로 봐도 반지름이 R값이 10인데 10에서부터 또 바깥쪽에 돼 있으니까 가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깊이는 12mm가 돼요. 대신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간 깊이 폭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깊이는 12로 가고 측면 가공해서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가공해서 나눠서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서 측면 가공을 사용하겠습니다. 횟수는 잠깐만요. 가공 간격을 좀 알아야 되고 횟수도 적어줘야 되는데 잠깐 일단 제가 캐드 파일을 조금 이용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10mm 제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4분점에서 중간점까지 그럼 한 18mm가 되네요. 꽤 폭이 중심으로 갈 때는 18mm면 좀 크네요. 자, 그러면 가공 간격은 약 2mm 해서 개수는 9번 하면 되겠네요. 조금씩 먹이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입복귀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드인, 리드아웃은 시작 도형이 원호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원호예요. 그래서 진입복귀는 원호로 접근하고 나가겠습니다. 반경은 50% 할게요. 공구 직경에 반지름, 그래서 5R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또 눌러서 5R로 복귀하고요. 오버랩은
0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드 링크 들어가서 안전 높이, 이속 높이, 진입 높이, 재료 상단, 가공 깊이가 있는데요. 자, 먼저 가공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 위치예요. 실제 엔드밀 가공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Z는 재료가 이쪽에서 Z 재료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가공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면 마이너스 25에서부터 가공 끝나는 종료는 여기 재료 상당이에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37까지. 자, 그러면 재료 상단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재료 상단 마이너스 25가 들어가고요. 절대값입니다. 가공 깊이 여기 클릭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입니다. 12가 추가돼서 마이너스 37이 됩니다. 자, 진입 높이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정분으로 플러스 시킬게요. 안전 높이는 절대값으로 좀 갈게요. 자, 진입 높이는 정분으로 2, 이속 높이는 정분으로 여기선 5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 높이는 혹시 모르니까 요게 제로보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절대값 5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절삭류 체크하고 첫 번째를 on으로 해놓고요. 아이고. 그냥 확인해 봤네요. 요것도 마저 해야죠. 축 조절에 C축으로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앞에 계속 작업을 해서 자동으로 얘가 체크돼 있는데 원래는 디폴트는 얘로 돼 있어요. 이거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서 경로 확인을 할게요. 3번만 선택해서 경로 확인한 다음에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이게 표현도 자, 측면 가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공구가 움직이는 보면 시작과 끝나는 위치를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연결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자, 여기서 시작과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가 진입복귀에서 끝나는 위치가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가요. 이럴 때는 시작과 끝나는 위치가 멀면 점프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측면 가공에서 공구 유지를 끄겠습니다. 끄고요. 직선으로 가던 것보다 점프해서 가는 거로 다시 재생성을 할게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자, 경로 확인해서 옵션에 로타리 축 시뮬레이션 그리고 둘 다 평면 방향에서 C축 공구 표시도 둘 다 체크를 해 놓고요. 그리고 다시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단축키는 R 창 닫고요. 자, 전부 선택. 자, 그리고 모의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참고로 여기서 모의 가공에서 실제는 얘가 주축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 회전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가공이 되고 요거 회전되는 거는 표현이 안 됩니다. 모의 가공에서는.
대신에 경로 확인에서는 그 부분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공구 가지고 항정삭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럴 때는 지금 항정삭 구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삭을 주겠다. 그래서 이 공구 가지고 절임량을 조금씩 부하가 안 걸리게끔 조금씩 먹이는 방법으로 갖고 정삭 횟수를 여기다 주면 돼요. 공구 하나 가지고 항정삭 다 하면 이게 황삭이고 여기 정삭. 마지막 정삭에서는 0.1을 남기고 정삭을 하겠다. 그때 절삭 조건은 여기서 따라줄 수 있어요. 주축 회전수를 예를 들어서 앞에서 3000을 줬으니까 항삭을 얘를 3500에 이송을 여기서 1200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요 부분이 그래서 정삭을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 모의 가공에서는 주축이 도는 것은 표현이 안 되지만은 그거는 이제 경로 확인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속도를 조금 처음에만 조금 보면 깊이 내려가서 접근하면서 이렇게 절삭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해서 다시 내려갑니다. 701로 가는 것보다 시작과 끝나는 지점이 멀면 점프하는 게 더 빠릅니다. 시작과 끝나는 위치가 짧으면 그래서 701로 직선 유지해서 바로 가는 게 또 빠르고요. 이렇게 해서 접근합니다. 모의가공에서 이게 좀 표현이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 이걸로 확인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크롤 오른쪽 끝에까지 옮겨 놓겠습니다. 자, 면융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CAD 파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홀을 뚫을 거예요. 여기에서. 자, 측면에 단면에 홀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복잡하니까 보조선 그려놓은 거는 치울게요. 자, 4- 그래서 파이 6. 그 다음에 깊이가 10입니다. 그러면 재료 상단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요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7 되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깊이 6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툴 체인지 한 다음에 6파이 드릴로 이쪽에다가 홀이 뚫죠. 여기서부터 깊이 6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의 완전부가 여기서 여기의 깊이가 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 상단은 여기의 위치가 아까 마이너스 37이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7에서 완전부 6mm 들어가고요. 실제는 가공 깊이 6고 드릴의 날끝 높이가 추가되면 되고. 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드릴 가공할 때 점프가 여기서부터 참고로 여기 튀어나온 게 이게 12mm예요. 12mm인데 자, 여기서부터 점프할 때가 여기 12보다 낮으면 여기서 충돌 날 수 있어요. 회전되면서 여기 회전되면서 이쪽에서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3번 공정 Alt T 또는 아이콘 눌러서 툴패스로 숨기고요. 다음은 해서 면 드릴 가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도형 개수가 4개밖에 안 돼서 선택 방법에 도형 요소로 해서 여기에 6파이1 영도 위치부터 시작해서 4개를 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하면 자동으로 원의 센터 포인트가 드릴점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공구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공구 생성해서 이번에는 드릴 공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직경 마침 요게 6파이랑 같네요. 6파이. 그리고 다음 들어가서 공구 번호는 해서 9번 하기로 했죠. 자, 그리고 끝내기. 회전수랑 이송은 이미 들어줄게요. 1600rpm에 그래서 이송은 300. 그 다음에 제사 파라미터 들어가서 해서 팩트리를 쓸게요. 뭐 깊이가 6mm니까 그냥 81 써도 상관없고요. 한 번에 내려가도 되죠. 깊이가 짧으니까. 자, 그러면 링크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먼저 재료 상단부터 결정할게요. 먼저 여기 앞에는 안전 높이, 이송 높이, 재료 상단, 가공 깊이까지 해서 현재는 다 절제값으로 먼저 세팅을 해놨는데요. 자, 먼저 재료 상단은 여기 글씨를 클릭해서 위치 지정하는데 드릴 가공 시작은 이쪽 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37이 들어갑니다. 가공 깊이는 여기서부터 깊이가 6mm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에서 6을 더해줘도 되지만 정분값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여기다가 불완전 부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6파이는 드릴 직경의 약 0.3, 1.8mm가 여기에 더 깊이가 추가가 되면 돼요. 정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분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기 버튼 눌러보니까 깊이는 얼마큼 추가가 되냐? 요 값이 드릴의 날 끝 높이에요. 1.8.0이라고 돼 있죠. 요게 가공 깊이 추가, 요게다 추가된다 확인하시면 돼요. 최종 깊이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37에 또 마이너스 7.8이 들어가서 나중에 최종 깊이가 G코드로 나올 거고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44.802로 나오겠네요.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했어요. 이거 이송 높이인데 가공 깊이는 정분으로 하도 되는데요. 요걸 정분으로 할 때 이 값은 아까 엔드밀 가공할 때 요거 깊이 이거보다 무조건 더 커야 돼요. 정분으로 했을 때. 일단은 정분을 2로 놔둬 볼게요. 안전 높이는 절대값 5로 놔두고 요거는 바꿔야 되는데 일단 안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정분에서 플러스 2면 점프 높이가 이송되는 점프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35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절삭률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ON으로 바꿔놓고요. 로타리 축 조절해서 C축을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고요. 먼저 경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번 공정에 경로하기 스텝에 S 누르겠습니다. 안전 높이 S 에서 진입 높이 알전 높이 또는 이송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7에서 2 정분되니까 마이너스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S 가공 깊이 에서 35 그 다음에 S 빠집니다. 그 다음에
7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 S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프가 되는데 여기에서 좌표 이성이 조금 이상해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고요. 좌표가 중간에 이상하게 나오긴 하는데 경락인에서 이상하는데 실제 G코드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자, 연속 실행 경락인에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스텝 누를 땐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속도 빠르게 드릴 가공하고 얘가 방향이 반대로 나와버리네. 공구가 확 바뀌었죠. 공구가 이렇게 확 바뀌었는데 방향이 공구가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살짝 이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느낌에는 링크 파라미터에서 이게 정분을 써서 여기서 이 부분은 정분을 써서 조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바꿀게요. 절대값 다시 마이너스 35. 실제 이거 이따가 수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절대값도 이걸 더하면 44.80이네요. 44.80. 이걸 절대값으로 바꿀게요. 정분으로 하니까 살짝 공구가 조금 방향이 중간에 이상하게 나와서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빠지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하고 추측 돌아가죠. 실제는 여기서 충돌 나는 거고 작업을 하고 빠지고 추측이 돌아가고 아까 정분을 했을 때 공구가 이상하게 방향이 잘못됐는데 절대값으로 하니까 이제 이번엔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 가공에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전체 선택을 하고 모의 가공 들어가고 자, 공정 요게 선삭이고요. 그래서 얘가 면눈과 요게 면 드릴인데 요거 앞에까지 스크롤을 드래그 할게요. 이렇게 드래그 해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서 면 드릴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될 때 이렇게 빨간색 충돌이 발생했어요. 이 충돌이 안 되려면 공구가 점프할 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높이가 마이너스 25보다 플러스 2 정도 되게끔 할게요. 마이너스 23으로 수정하면 요게 빨간색 충돌이 없어질 거예요. 자, 가공 조건에서 요게 점프가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3 그리고 재생성하고 전부 선택해서 드릴 앞에까지 스크롤 옮겨 놓고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를게요. 좀 빠르게 작업이 되긴 했는데 드릴을 조금 천천히 다시 볼게요. 추측 회전되고
시작 각도 0도 위치 찾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하고 두 번째 드릴링, 세 번째 면드릴,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